차는 지프에서 이번에 새로 트럭 형태로 나온 글래디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랭글러의 트럭 버전. 일단 기본 바디에서 트럭으로 길어진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휠 베이스를 길려서 트럭 공간을 확보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캐빈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줄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를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나름 반갑네요.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걸 갖고 오프로딩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그 휠 베이스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네, 이 차는 3.6L 판타스타 V6 엔진이라고 보통 랭글러가 갖고 있는 엔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수동 미션 옵션도 있고 오토 미션 옵션도 있는데 수동일 땐 6단, 오토일 땐 8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상당히 길죠. 휠 베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보통 랭글러는 바퀴가 이 부분에 있죠. 요만큼이 뒤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프로딩에서는 물론 지상고가 엄청나게 높긴 해요. 기존의 랭글러보다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프로딩에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가 길다는 건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바위나 이런 것도 딱 이렇게 껴있을 때는 탈출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 차 옵션들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포즈 하셔서 한번 이 옵션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집 글래디에이터 오버랜드 버전이고요. 2020년 모델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면 오버랜드가 가장 기본 모델이고요. 그죠? 그리고 루비콘, 그 다음에 스포츠 S. 스포츠 S나 이 루비콘은 내용이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이게 이제 리어 엑셀 레이시오인데 보통 이 3.73이 가장 기본이에요. F150 트럭도 마찬가지고 리어 엑셀의 비율이죠. 근데 이거의 또 수치에 따라서 토잉 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랭글러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랭글러의 트럭 버전이라서 이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같은 데 올라가려면 사람도 많이 타야 되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차라고 보입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소가 오프로딩이 좀 일반 SUV나 일반 밴으로 올라가지 못한 랭글러 정도가 올라갈 만한 길에 있다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크게 랭글러하고 다른 기능적인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뒷모습은 상당히 트럭스럽지 않고 랭글러스럽지 않네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나름대로 백업 카메라도 있고요. 파킹 센서도 있습니다. 네. 견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요 윗게 4핀짜리고요. 요게 이제 뒤에 트레일러에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건 이제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사용할 수 있는 7핀이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토잉 할 수 있는 능력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위에다가 이런 스프레이를 칠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트렁크 리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상당히 거칠거칠하고 미끄러워요. 그래서 짐을 고정시키는 데는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옵션으로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하면 돈을 더 받고, 이거 말고 또 다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코팅하는 부분으로 옵션을 더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실내 보시면 새로 나온 랭글러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루프를 떼어내는 부분도 이번에 새로 나온 랭글러가 상당히 편해졌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다고 합니다. 글래디에이터도 똑같이 편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저 리어 부분은 다르다는 거. 가운데 문을 슬라이딩으로 열 수 있는 거는 일반 픽업 트럭에 적용이 된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이 트럭이니까 저 부분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떼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거는 혼자는 불가능하고 두 명이 같이 도와서 드러내야 된다고 하네요. 뒷자리 공간 이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앉지를 못하고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일반 성인의 위치라고 해요. 대략 한 175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성인이 앞에 운전했을 때 이 정도 뒷자리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오너고 과거에 캐나다하고 유럽의 레이싱카 드라이버로 활약을 했답니다.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 회사는 레이싱카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일반 로드용 차를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700마력의) 8기통 차라고 하고요. 차가 영화에 나오는 듯한,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차가 이제 나름대로 그 레이서의 명성이 있던 사람이 차를 출시하면서 적으로 수제 제작차를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트랜스미션 잠깐 물어볼게요. How many cars in the Canada? This year there's only 2 spots left. Sorry, I didn't hear about the transmission information. On this one, we have 2 kind of transmission. Actually, Okay. there's a sequential gearbox pedal Right. shift. Yep. We have the sequential also by stick or the manual transmission. Sequential has a clutch pedals for just Yeah, it's for really like first gear. just to start. I have a most important question here. Yes. So, how about the cost? For that? It starts at 275 US Okay. and can go all the way to $500,000. 이 차를 설명할 때 엔진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출력에 대한 건 말했는데 트랜스미션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시퀀셜 타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차는 10대만 만들 거래요. 올해는 5대 계획 중인데 3대는 이미 팔렸고 2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이렇게 선뜻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사고 싶은 차가 될런지는 저는 잘 판단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은 상당히 미래로 가는 우주선처럼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차 스펙을 보고 계시는데 엔진이 7000C 7리터 엔진입니다. V8이고요. 8기통 엔진이고요. 보시면 이 차도 카본 터프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터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트 포지션은 F1 차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엉덩이가 맨 밑에 들어가 있고 다리가 위로 뻗어서 페달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상당히 힘든 차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레이싱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레이싱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센터피시의 모양은 맥클라렌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보시면 이쪽이 엔진룸인데 막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크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네요. 비싼 자작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상당히 못생겼죠. 맥클라렌 세나라는 차입니다. 캐나다에서 2번째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래요. 첫 번째는 아닙니다. 캐나다에는 25대만 판매한답니다. 이 차는 800마력이고 모든 바디가 카본으로 이루어졌고요. 제로백은 3초 안에 2.9초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빠를 거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F1 레이싱에서 사용되었던 여러가지 기술들을 이 차에 많이 접목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카본 터프겠죠 당연히. 사실 슈퍼카의 실내를 보는 거는 처음에는 와 하는데 한두 번 보면은 되게 거기서 거기라는 공간적인 느낌이에요. 이 이유는 이게 카본 터프로 공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앞에 있는 친구가 잘 가리네요. 다른 맥클라렌에 쌓여있는 모니터 똑같이 쓰여 있고요. 그래도 슈퍼카는 슈퍼카죠. 이유는 대시보드에 세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했던 드라이버예요. 상당히 리어가 어마어마하죠. 이 번호판대가 좀 어글리하네요. 타이어는 거의 80% 슬릭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 여러분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파워 스티어링 핸들에 저 슬릭 타이어만 장착을 해도 거의 파워 핸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용 슬릭 타이어가 상당히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vailable to just 150 guests 이번에 새롭게 here in 나온 Canada starting IS in 모드, April. We know IS that this 300 attention to 모델입니다. detail will deliver that extra bit of pride. 지금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IS 300의 뒷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 차를 처음 언베일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요. 멀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IS하고는 크게 바뀐 점이 없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자리가 마련이 되면 또 다시 찍도록 할게요. 지금은 IS 300의 신형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오히려 날카로운 면은 좀 없어졌습니다. 저기 보시면 양쪽에 흰색 백업등이 있는데 이쪽이 좀 더 커지면서 라이트가 샤프해진 부분은 좀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앞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기존의 GS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하지만 작은 G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핀드 그릴이요. 네,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는 LE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유광 블랙이에요. 이 IS 뒷자리 공간은 앞에 앉은 사람이 키가 크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키가 큰 분이 앉으면 뒷자리는 거의 공간이 많이 없게 돼요. 지금 이 자리도 앞에 의자를 좀 당긴 부분입니다. 그래도 기존의 IS보다는 뒷자리 공간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핸들 봐도 신개념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보일 수 없고 기존 모니터는 다른 렉서스하고 사이즈 거의 같고 모양도 같고요. 이런 걸 봐도 약간 기능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느낌이 들죠. 네, 기능적으로도 특별한 점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네시스 부스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차예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모터쇼에는 어떻게 부스가 차려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이 G90 차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네요. 여기 보러 온 사람도 많고. 지금은 여러분 1956년식 벤틀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걸 또 보는 것도 모터쇼의 맛인 거죠. 1956년식 차인데 아직 길에 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그 당시 엔진을 보면 4900cc 스트레이트 6기통이고 엄청나죠? 4단 오토매틱이에요. 네, 지금까지 2019년도 밴쿠버 국제 오토쇼를 보셨습니다. 북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오토쇼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도 여기 방문을 해서 여러분께 새로 나온 차라든가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차들을 찍어서 촬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시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궁금하신 차라든가 아니면 알려드리고 싶은 차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